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방향이 바뀌려는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현재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업황이랑 함께 해가지고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내용 걱정하실 겁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 등 이 대략 48개사가 다음 달 의무 보유 등록을 해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로보틱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매도를 하지 못하게 락이 걸려 있었던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 한번 더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거랑 실제로 빠지는 건 좀 다르잖아요. 저도 이게 약간 주춤한 흐름으로 어느 정도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급락은 안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풀리는 물량이요. 고작 해봤자 44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주식의 숫자가 대략 6,400만 주? 좀 올림해가지고 6,500만 주라고 하면요. 이 중에 고작 44만 주만이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유통량의 1%도 안 되는 물량인데 이게 야, 그렇게 적은 그런 규모의 회사도 아닌데 폭락을 만들 정도의 파급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 또한 금방 소화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말 그대로 로봇 업황에 따라 가지고 이 로보틱스의 가격에 변동이 생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 미국을 중심으로 로봇 테마주가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쪽에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그렇게 미국 쪽을 우선적으로 좀 진출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요. 일단 로봇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자동화죠. 인건비가 안 든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안 들긴 힘들겠지만 덜 드는 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모습을 로봇이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냐면 일단 미국에서 사람 구하기가 엄청 힘들다라고 합니다. 왜? 미국의 출산율 이전 계속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1점 몇 대를 꾸준하게 몇십 년 동안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할 사람이 많이 정말로 부족해진 상황이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비싼 돈을 줘서라도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올라가죠. 그래서 최근에 물가 잡겠다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된 이 임금 상승률 지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또 올라갔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고용 비용 지수가요. 1.1% 나왔어요. 예상치가 1.0이었는데. 금리를 암만 올리더라도 그냥 실질적인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인건비는 지금도 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움직이려고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적은데 인건비를 많이 준다라는 건 돈은 많이 나가는데 생산성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뭐다? 자동화, 로봇, 휴머노이드 이런 쪽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 그게 지금 핵심으로 떠오르는 그 모습이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이랑 잘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제조업의 경쟁력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텐데 그 이외의 다른 국가들은 가만히 있으려고 할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무엇보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보세요. 거기도 미국처럼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 채로 유지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람 구하기 힘들어지는 순간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그럼 유럽 같은 경우에도 로봇 관련해서 니즈가 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옆 나라 일본? 마찬가지죠. 일본도 지금 이 사람 구하기, 직원 구하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해요. 언제부터? 정확하게 21년, 20년 이때부터. 그럼 일본에서도 로봇 테마는 확실하게 뜰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는 한국은 어떻다? 따라간다. 무엇보다 지금 뭐 출산율 0.7, 0.6 막 이렇게 나오는 모습 때문에라도
해외에서 고생하는 거 보고 우리도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봇은 그냥 공장의 증설 관련된 내용들 많이 나오게 되고 사람 구하기 힘들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게 되면은 앞으로도 꾸준할 것이고 이제 시작인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는 거죠. 실적이 지금 당장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반전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상치 보면은 매출 보세요. 23년은 이 600억 조금 안 되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24년부터 900 그리고 25년 이게 또 70% 증가해서 1700억까지 보고 있죠. 근데 성장이 여기서 끝날까요? 그러면 절대 배율을 2조 이상 주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순간은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뭐 1000억에서 2000억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향후 몇 년 동안 진짜 고성장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황 맞춰갖고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래 배율을 끌고 오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뭐부터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냐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동성, 유동성이 좋아야지 이런 미래 배율을 끌고 오는 종목들은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파월 의장이 어떤 식의 발언을 하는지 이거 보시고 금리 인상의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신의 FOMC는 언제 발표가 되냐? 11월 1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잠들면은 그때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은 내일부터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급이랑 차트 한번을 보도록 하자면, 수급을 봤을 때 지금 외국인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는 거 어떤 것 때문에 빠지게 된 거죠? 외국인이 빠져나가가지고 시장이 무너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들어온다라는 건, 에너빌리티? 그들이 봤을 때도 괜찮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유지되는지 보시면 좋고요. 그런 다음은 이 차트를 봤을 때에는 지금 11선 위에서 추세를 잡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위에 있다면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는 자리들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첫 번째는 46,000원 부근이고요. 두 번째는 5만원 부근인데 이제 5만 원이 훨씬 더 두텁기 때문에 이 46,000원은 그냥 은근슬쩍 스리슬쩍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5만 원을 좀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눌릴 수 있거든요. 본전까지 왔네? 정리해야겠다. 여러분들도 심리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보틱스 한번 정리를 쭉 해봤는데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 자, 일단 가장 첫 번째 보호예수 풀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유통량 대비해서 상당히 적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두 번째, 업황을 봤을 때에는 몇 년 동안 고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맞춰서만 가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무래도 미래 배율을 끌고 오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선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내용에 집중해서 보시는 거 괜찮아 보이겠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1선 지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5만 원. 여기가 저항이니까 이 아래까지를 조금 수월하게 생각을 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